안녕하세요. 매력이 있어. 안녕하십니까. 켄초이의 프라이빗 자산운용, 오늘도 아메리체스의 켄초이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조금 아까 1편 끝내고 2편 바로 찍으면서 또다시 인사하려니까 또 좀 쑥스럽긴 한데. 왜냐면 속일 수가 없어요. 옷도 안 갈아입고, 뭐 일주일 내내 입는 옷도 아니고. 네. 저는 일주일 내내 입는 아닙니다. 굉장히 깔끔한 분이시고. 네네. 지수형 연금과 자산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한 1편이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지수형 연금과 자산운용 그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오늘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또 예.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 이제 지수형연금을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수형연금을 선택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게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유리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아마 브라이언 대표도 그 어니티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 연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 연금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네. 그 연금 상품이 특히 지수형 연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운영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알기 쉽게, 아주 매우 쉽게. PD님이 알아들으시면 성공한 겁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던지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럼 그 연금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네. 이제 지수형연금을 이제 사시잖아요. 보통 사신다고 하는데 네네. 이제 지수형연금에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 투자하신 돈이 이제 보험사한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에 돈을 받고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보험사의 제너럴 어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데 이 제너럴 어카운트는 뭐냐면은 보험사들이 자기네들이 손님들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산 운용을 하는 어카운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 어카운트가 이제 채권 포트폴리오예요. 아, 채권 포트폴리오예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이제 국채들도 있고 다양한 회사채들도 있고 채권 포트폴리오인데 네.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제 이런 제너럴 어카운트의 채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안전하게 자기들을 위한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네. 이자 수익을 계속 받으면서. 네. 그래서 당연히 채권 포트폴리오니까 이제 이자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자 수익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자기네 이익용으로 이제 조금 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는데 어디다가 하냐면은 이제 옵션 시장에 가서 옵션을 사요. 아, 그 이자를 갖고서 저 투자를 한다고요? 예. 여러 손님들이 이제 인덱스 어뉴이티에다가 지수형 연금에다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적립금을 내시잖아요. 네. 그럼 적립금이 자기네 채권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고 그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일정 부분 자기 수익을 떼고 예를 들면 뭐 한 채권에서 일드가 한 4% 난다. 그럼 거기서 한 1.1%에서 뭐 1.5%는 우리 회사가 챙기는 이익으로 놔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옵션 시장에 가서 이제 옵션을 사게 돼요. 그 PD님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사실 고개가 위아래가 있고 좌우가 있거든요. 예. 좌우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신다 그런 게 조금 지금 안 쉽다. 이렇게 예. 지금 네네. 예, 요 부분만 조금 넘어가시면 지금 이 부분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자 수익 나온 걸로 콜 옵션을 사요. 콜 옵션. 네. 그래서 지금 옵션 자체에 대해서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네네네. 콜 옵션을 산다는 거는 마켓이 올라갈 거다라는 걸 기대를 하고 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켓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어느 정도 수익을 내가 챙기는 베팅을 한다고도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를 하시죠.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이자 수익이 났는데 이자 수익에서 내가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이익을 조금 떼고 나머지를 가서 이제 옵션 시장에 가서 콜 옵션을 산다. 시장이 올라갈 걸 생각하고 콜 옵션을 산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네, 정리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뭐 어떤 단계로 또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지수형 연금을 사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인덱스 옵션들이 있어요. 네, 뭐 대표적인 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이 있지만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수에 대해서 옵션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올라간 거? 네, 네.
보험회사가 이제 이익을 챙기겠죠, 옵션에서. 네, 네. 만약에 그 지수가 내려가면 네. 그냥 아무것도 못 벌겠죠. 네. 그 대신 이제 뭐가 날라갔어요. 내가 옵션을 살 때 썼던 그 이자 수익. 네, 네. 예, 그만큼은 그냥 써버린 거죠. 네. 아무런 이익을 못 남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형 연금에 투자하시면 시장이 내려가도 손실을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옵션 시장에 보험회사가 투자를 할 때 뭐 다른 걸 쓴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 채권 폴폴리오에서 물론 손님의 돈도 들어가 있는 채권 폴폴리오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만큼만 옵션을 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옵션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올라가주면 그 지수가 올라가주면 돈을 수익을 버는 내는 거고. 거지만 만약에 내려가 버리면 내가 그 옵션을 사기 위해서 쓴 그 이자 수익 그것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손실이 원금이 없이 그대로 있는 거네요. 그대로 있는 거죠. 이야. 그래서 원금 보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지수형 연금이 마이너스가 없다는 게 이제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신 분은 제가 전문가를 105분까지 만나봤는데 처음입니다. 예. 네. 뭐 106번째 이런 지금 예. 이런 환상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지수형 연금을 하면서 자산 운용을 하고 할 때 지수형 연금 선택하고 이제 무슨 관계가 있느냐? 보험회사들이 네네. 이제 옵션을 살 때 자기네 채권 폴폴리오에서 나온 이자 수익으로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뭐 다른 데 가서 물건을 사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량으로 구매를 하면 네. 보통 또 이 가격을 좀 싸게 가격 조정이 확실히 되죠. 되죠, 그죠? 왜냐하면 바잉 파워가 있으면 맞습니다. 옵션에서도 사실은 많이 사면 많이 갈수록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옵션을 사실 수가 있어요. 아, 네. 이 보험회사들이 자기네 채권 폴폴리오 규모가 크고 거기서 이자가 잘 나오면 그러면 그만큼 내 거를 좀 챙기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옵션을 사더라도 네. 훨씬 더 많은 옵션을 살 수가 있고 그만큼 유리한 조건에서 옵션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은 우리가 이 회사가 지금 옵션을 많이 살 수 있는 회사냐 아니면 뭐 조금밖에 못 사는 회사냐.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네, 네. 옵션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회사하고 그런 회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지수형 연금 상품이다.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상품을 통해서 이제 투자자가 받게 될 수 있는 그 수익 포텐셜이 좀 더 좋아지겠죠. 벌 때 확실히 벌 찬스가 더 높아지는 거네요. 그 옵션 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옵션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결국은 그 지수형 연금이라는 상품에서 제공하는 뭐 미니멈 개런티 이자가 높을 수도 있고 로스가 없는 대신 지수형 연금들이 이제 수익에 상한선을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 상한선이 높을 수도 있고 특약 조항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수수료들이 더 쌀 수도 있고 네, 네, 네. BCI 그 상한선이 없는 그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진이나 뭐 파티시페이션 레이트 같은 걸로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매년 나가는 그런 피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익률을 계산할 때 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적어진다거나 네, 네. 그 지수형 연금에서 인덱스 옵션으로 내가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픽스드 레이트 고정 이자를 받는 어카운트에 그냥 넣어놓을래 얼마는 뭐 흔들리지 않게. 예, 네. 그런 옵션이 있는데 애초에 그 고정 자체를 예, 어떤 다른 회사는 회사보다 더 높게 줄 수 있겠군요. 어떤 회사는 고정 이자가 뭐 1%라는데 어떤 회사는 2%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거 꼼꼼히 따지시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아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한번 하실 수 있겠네요.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시면은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좋은 질문을 하시면 하실수록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답변이 올 수도 있고 어드바이저로부터 네. 그러면 아무래도 선택을 하실 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채권 포트폴리오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옵션 많이 사는 회사 그런 회사의 지수형 뭐 연금 자산 운영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거다. 예.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알고 이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네요. 그 회사가 이제 보험회사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렇죠. 네. 그 회사가 어뉴이티 비즈니스를 많이 하면 그 얘기는 그만큼 옵션 시장에서 내가 거래를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을 테고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옵션을 살 수가 있을 테고 그것들이 지금 투자자들한테 베니핏으로 다 가거든요. 네네. 채권 폴폴리오 규모 자체도 봐야겠죠. 네네. 수익률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규모가 크면 똑같은 4% 5% 수익이 나도 액수 자체가 틀릴 테니까 채권 폴폴리오에서 뭐 회사채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은 등급이 좋은 회사채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 하이힐드라고 해서
조금 낮지만 이자를 많이 주는 본드에 또 일부 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안에 이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채권들이 많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보험회사들이 그런 것들에서 디폴트가 날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홀드를 할 거라고요. 채권 폴폴리오에서 나온 수익 중에서 내가 손님을 위해서 옵션 시장에 가서 옵션을 살 때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거거든요. 줄어들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는 그 보험사의 채권 폴폴리오 규모도 봐야 되지만 그 채권 폴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사실은 중요한 요인이죠. 그렇군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이 코비드-19 환경에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는 사실은 그 보험사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가도 사실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저희들이 어메리츠 파이낸셜도 있고 네. 에셋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수형 연금 상품을 활용하는 지금 그 회사들이 사실은 다 A 레이팅 이상 회사들만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또 아메리츠 에셋, 아메리츠 파이낸셜의 많은 우리 에이전트들은 이런 교육을 다 받고 여러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분들이 이제 함께 일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알기 쉽게 풀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보다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일단 현존하시는 분은 없다. 네. 과거에는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지금 현재 필드에서 뛰시는 분 가운데에서는 없다. 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번엔 조금 더 쉽게 좀 해주셨으면.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켄 초이의 프라이빗 자산운용, 지수형 연금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두 편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메리츠 에셋의 켄 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